이거 참 이거 언제 돌아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하락했습니다. 이 조사에선 처음으로 20%대 떨어졌다고 해요. 부정평가가 또 70%에 육박하면서 이게 한 번 반등을 하는 듯 했는데 족작족 또 꺾였다 이거야 지금. RN서치. RN서치 정례 조사에서 30% 선이 무너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평가가 3% 이상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 지역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앞섰다. 특히 지지 기반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부정평가가 2주 연속 과반을 넘어섰다. 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어떤 게 불만인지를 빨리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집 여기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쪽을 놓치고 있어 지금. 음. 뭐 전 연령대에서 안 좋아졌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조사도 좀 볼까요? 여기는 인제 쿠키뉴스 한길리서치. 윤석열 대통령이랑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지금 대체로 비슷해 지금. 20%대 후반 아니면 30% 초반 정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머물러 있구나. 좀 하락 추세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어. 이 조사를 보면 이전에 비해 무려 6.8 퍼센트 3.6% 떨어졌다. 이게 인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잘 못함이 67%, 잘함이 31%. 윤석열 대통령은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30, 20대, 50대, 60대. 60대도 지금 52%로 부정평가가 높고. 아이고. 음. 정당 지지율. 그래도 여기 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앞섰는데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해요. 음. 지난 조사에 비해 3% 민주당은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6% 떨어졌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준석을 징계를 주면서부터 지지율이 그냥 와장창창 계속 떨어지고 뭐 어떻게 뭐만 있으면은 하루가 멀다고 다 논란에 또 논란에 또 악재가 터지고 폭우까지 터지고 아무것도 안 도와줘 지금.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좀 대구 쪽이랑 부산 쪽까지 이제 지지율이 빠지니까 확실히 지금 보수층에서도 등 돌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여러 조사에서도 파악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왜 지지층 그러니까 일반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지만 보수층까지 이탈하는가는 확실히 윤석열 정부가 보수 이념에 어떤 그 걸맞는 정책들을 제시한 거냐, 보수층들이 쪼끔 좋아할 만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약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수층들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뭔가 인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이 싼 여러 가지 똥들을 치워 달라 이거야. 그럴 거면은 아주 분명한 노선의 어떤 발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발표한 것들이 좀 모호한 면들이 있었다 이거지. 뭐 어 펠로시 패싱이라든가 북한 방송이라든가 뭐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이라든가 뭐 또 비탄감 문제라든 이런 것들이 이게 우파 진영에서 확실하게 막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떤 소속감을 느끼고 응집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소재들이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득의 영역을 넘어서 애초에 이념적으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들을 꺼내니까 이제 여기서 오는 좀 이탈도 있을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금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한테도 혼을 낼 때는 혼을 내고 진단할 땐 진단해 주고 이런 대통령의 판단을 모두가 기대하는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근데 이런 소극적인 이유가 뭘까를 보면은 본인이 이제까지 대통령들을 이렇게 좀 잡아 놓고 정치인들을 많이 잡아 놓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말하는 어떤 국익을 위한 그런 발언들이나 국익을 위한 이런 정책의 진행들이 자신이 수사할 때는 "뭔 놈의 국익이냐. 그건 뭐 너의 사익이지." 이렇게 엮었는데 본인이 정치를 해 보니까 국익을 위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니 이게 '법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못 하시는 건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래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지금 초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야 되거든. 근데 아침에 기자들한테 나서는 이런 문제보다 정책적으로 뭔가 본인이 직접 나서 갖고 "야 이건 확실히 가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런 확신 앞에서 가야 우리도 믿고 밀어주는데, 뭔가 이게 불안불안하게 어설프게 제기했다가 논란되고 철회하고, 제기했다 논란이 되니 철회하고, 이런 그림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끔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을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그런 증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소극적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좀 예 상존해 있다.' 여기에 좀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서 대통령은 적극 그렇게 어떤 강한 어필을 하지 않는데 정작 대통령 측근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쿠데타 얘기도 나오고, 무슨 이런 사자성어를 써 가면서 내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보면은 발언들이 너무 세. 뭔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모두가, 장관도 그렇고 모두가 다 로우키 전략을 쓰고 좀 국민들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권력자다라는 의식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고 뒤처리가 안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좀 난국에 빠진 이유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인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게 레토릭이라고는 할 수 있다지만 어느 정도 문재인 때보다는 더 공정하고 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준석 사태 이후부터 다다다다다다 모든 것들이 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코드에 다 비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겹쳐 가지고 지지율이 지금 반등을 하지 못하는, 좀 반등을 할라 치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누가 또 막말 논란이 터져. 뭘 할라 치면 장관이 사고를 쳐. 뭘 할라 치면은 또 이렇게 배경이 안 도와줘. 여러 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이 여러 가지 측근들 문제들이 너무 쪼끔 좀 뭐라고 할까요? 네. 좀 대처도 안 좋고 좀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쪼끔 사람들이 좀 많이 이탈하고 실망하고 떠나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유심 깊게 봐야 되는 건 매우 잘못한 층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잘못한 층들은 잘 안 돌아오거든. 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안티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 지지율 반등을 하려면은 대통령실을 조져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대통령께서 스스로가 내려올 수가 없다면 밑에 있는 보좌 애들이 너무 못한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셔 갖고 싹 다 바꾸고 다시 뽑겠다 해 갖고 가면 사람들이 뭔가 리프레시한 느낌도 나고, 처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 그런 것도 싹 다 잊을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뽑자니 이건 더 시간 걸린다.'라는 요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가져가니까 새로 안 바꾸고 이걸 가서 지지를 올리는 시간보다 새로 바꾸는 데 들이는 시간이 차라리 낫다고 난 봐.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쇄신을 안 하니까 이게 계속 사건은 계속 일어날 거거든. 왜냐면 딱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야 돼. 인사에서 딱 쟤를 딱 봤을 때 '아 쟤는 이거 문제가 크다.' 이런 바로바로 바꿔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계속 사고를 쳐요. 어 이 사고를 계속 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쪼끔 사람을 딱 봤을 때 '야 이거 사고 칠 것 같다.' 이러면 빨리빨리 골라내고 솎아내고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이거는 이후에도 대통령실이 계속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미래에 쪼끔 위험성 리스크를 계속 들고 가는 거라서 좀 불안불안하죠. 제가 그 이준석 사태가 터졌을 때 이거는 정무적으로 이건 건드리면 좀 위험하다. 왜냐면 이준석이라는 애 자체가 그냥 가만히 수긍하는 성격이 아니야. 얘 성격은 그냥 건드리면은 10 배로 돌려주마의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건들지 말고 얘 혼자 날뛰든 쌩 까고 그냥 가면 돼. 그런데 얘를 부득부득 권력의 힘으로 날리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들, 역작용들이 막 일어나고 역풍이 일어나고 지금 뭐 말도 못할 만큼 지금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이준석이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끝날 판이야. 근데 여기서 또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준석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 이준석의 문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 들어가기도 전에 오히려 이준석에게 동정표가 몰려가니까 사실 이준석이라는 애를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금 시각이 존재하질 않아요. 이 시각 자체는 완전히 뭐 안드로메다 가버렸고 이젠 동정표로만 그냥 가는 거야. 언더도그마가 발동을 한 거지. 이 언더도그마가 그래서 무서워. 한번 동정표가 가버리면은 뭐 이루 놀리고 이성이고 없어 그냥 무조건 와 이러고 가는 거야. 왜냐면 반대쪽이 나쁜 놈들이다 이거지.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준석을 배제하고 당대표 선거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반사 이익을 유승민이 누리고 있네?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 유승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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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2 위가 이준석? 아. 이거는 약간 쪼끔 당황스러운데 이거 유승민이 1 위를 해 버렸다고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거 이준석 표가 유승민한테 간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 뭐 안철수도 지금 이 13% 밖에 안 나왔으면은 안철수, 이준석 뭐 이런 쪽 표가 유승민한테 간 거예요 지금. 뭐 이런 꼬꼬마 애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그 나경원 표가 내가 볼 때는 나경원 표도 유승민 쪽으로 좀 몰려간 것 같아.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네. 유승민과 이준석이 각각 1-2 위로 나타났다. 안철수, 나경원 순이었는데 보수층에서는 이준석 1 위, 유승민 2 위. 중도층에서는 유승민 1 위, 이준석 2 위. 퇴보층에서 33% 유승민, 이준석 2 위.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퇴보층에서 지지율이 높긴 높아. 어. 하지만 보수층에서도 지금 그 유승민을 꽤 밀어줬다는 거야, 이준석 다음으로. 왜냐면 이준석 다음으로 그다음에 안철수를 밀어줬는데 지금 보수층의 이 분위기가 이 보수층이라고 해서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은 아니에요. 우린 그걸 감안해서 봐야겠지. 근데 이 보수층에서 이준석과 그다음으로 유승민을 밀었다라는 게 요 지점은 약간 쪼끔 신경을 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중도와 퇴보에서 지금 이 유승민을 엄청나게 밀고 있는 거야. 음. 이거는 저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준석이 당대표에 나올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인제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체제가 누구냐 해서 그나마 인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혹은 적어도 친윤으로 윤핵관으로 구별되지 않는 후보 중에 지금 유승민에게 지금 몰표가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예전에는 뽑을 사람이 없으면 이제 나경원인데 지금은 이제 유승민이 있다면 유승민 쪽으로 지금 차라리 주는 거야. 어차피 이준석이 아니면은 "우리는 유승민 주겠다."라는 신호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수층에서는 여전히 이준석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고 나오는 현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좀 뭐 그런 그 일종의 뭐 사람들이 이런 그 혼란기를 겪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정리가 안 돼 있잖아. 이게 기각이 되든 무슨 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 뭔가 이준석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못 나오는 거야라는 해석이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 사이에 사람들은 이준석을 밀지만 이준석이 안 되면 '나는 유승민 밀겠다.' 이런 게 지금 중도와 퇴보층에서는 좀 기반이 깔려 있다라는 거야. 즉 이 사람들은 안철수나 이런 윤핵관들에게 표를 안 주겠다라는 게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고 보수층 안에서도 지금 '이준석 아니면 유승민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기반에 깔고 있는 거죠. 요게 어 이게 약간 인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튈 수가 있어. 어떤 이게 그 한 여론조사든 여러 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어느 나이대에 갑자기 뭐 이렇게 그쪽 사람들이 몰려 가지고 튄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약간씩 흔히 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쪼끔 의외의 결과들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한번 봐야겠죠. 뭐 이렇게 보면은 진짜 저 현상이 유지가 가능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일단 이번 조사에는 아주 특이하게 유승민이 됐다라는 올라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인제 '이준석이 조기 전당대회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좀 뽑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 저거를 이제 우리가
당원 투표와 국민 투표를 합쳐서 당대표를 뽑잖아요. 그게 이제 7대 3 비율인가? 막 그렇게 해 갖고 그 비율을 계산해서 보면은 그래도 이준석이 이기는 걸로 나온대. 저렇게 중도에서 퇴보해서 인제 유승민을 밀어줘도 결과적으로는 저 득표율대로 만약에 이 지지대로 해 보면은 이준석이 그래도 이긴다로 나오더라고. 왜냐하면은 인제 국민의힘 층에서 뭐 이렇게 밀어주는 표가 이제 좀 있으니까. 어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되는 거라면은 다음번 당대표 선거 때 이준석이 안 나온다면은 지금 유승민 쪽으로 몰표가 갈 가능성이 국민 투표에서는 이렇게 몰표가 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내가 볼 때 유승민이 좀 많이 득표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내가 며칠 전에 글도 올렸지만 유승민이 국민의힘 층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의 당원 투표에서는 유승민이 득표율이 엄청나게 낮을 가능성이 좀 있다 보이거든. 물론 뭐 이준석이 밀어준다고 봐야겠지만 애초에 유승민 자체에 대한 반감이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당원들한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같은 경우는 쪼끔 이제 당원들한테 득표를 해야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음. 그러니까 저 부분은 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국민의힘 난항의 책임은 어디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50% 가까이 돼 있고 이준석이 21%. 이게 점점 책임에 대한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점점점 이제 책임 소재가 몰려간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준석에 대한 데이터가 좀 낮아지는 것 같아 지금. 예. 이 윤석열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 49.9, 이준석이 21.4, 권선동 16.7 뭐 이런 순이다. 전 연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큰 책임자로 뽑았고 국민의힘 지지층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30%, 이준석 35.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5% 정도 차이 나는데 이전보다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음. 내가 그것까지 체크를 못해 봤지만 지금 이 정도면 둘 다 책임으로 본다라는 거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그 뒤로 인제 권선동이니까 이 권선동과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로 본다면은 좀 거의 50% 넘게가 윤핵관들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점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사실은 지금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탓으로만 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권선동까지 다 모두에게 책임을 골고루 지금 분산시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보수 성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보다 높게 나왔다. 뭐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크게 보고 퇴보층은 볼 거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들을 음 아까 인제 유승민에 대한 조사를 좀 자세히 보죠. 연령대로 여기 보면은 어디 있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인제 유승민이 1 위였고 이준석이 2 위인데 다 빼고 국민의힘 층에서는 이준석과 유승민이 18% 12%. 음. 민주당 쪽에서는 유승민을 33.2.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준석, 유승민을 1, 2 위로 줬다라는 거야. 어 뭐 우리가 좀 이런 상황을 보면은 내가 인제 몇 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유튜브의 여론과 현실 여론이 굉장한 괴리가 많단 말이에요. 굉장한 괴리가 있고 특히 우리가 이 대구 쪽의 샤이보수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지지율을 올리고 무조건 선거에 이기는 선택만을 하거든. 그러니까 유튜브 세계와는 항상 이게 좀 다른 선택들을 해. 그리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쪽으로 당대표를 몰아주곤 했는데 지금 이런 윤핵관들의 행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반대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유승민이나 이준석한테 몰표를 줄 지금 그림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보시면서 지금 우파 정당이나 우파 분들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인제 유튜브 세계에 빠져 있는 분들은 저게 저런 세계나 저런 여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준석 사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올 때 공통적인 여론을 보면은 이준석에 대한 징계에 대한 뭐 찬반이 반반씩 나뉘고 저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쪽으로 많이 인제 가 있으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당원 투표라든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커다란 변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저렇게 인제 누군가를 찍어서 내쫓는 이런 방식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만들었듯이 결국 또 한 번 그런 역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저런 게 인제 구태 정치가 되는 거고 저런 정치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인제 그런 데 있는 거겠지.